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막걸리협회 경기호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와 또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파워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네. 예. 먼저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걸리를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는 충청북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막걸리협회 회장 경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난달이었죠. 5월 14일 네. 예, 한국막걸리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충북에서 회장을 배출한 건 이번 처음이실 텐데 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막걸리협회가 이제 여러 해 됐지만은 네. 법인화된 지는 이제 올해 10년째예요. 아, 예. 제가 이제 6대 회장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만 쭉 회장을 해왔고 지방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막걸리 우리 이 문화가 꼭 서울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방에도 훌륭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하고 막걸리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그 한국막걸리협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한국막걸리협회는 이제 그 소위 양조장, 네네. 양조장을 경영하는 분들만의 협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어떠한 그 술 빚기에 대한 서로 정부도 교류를 하고 또 규제도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완화시키고 또 주지를 향상시켜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하는 우리 막걸리협회 내에는 수출 협의회도 있어서 네. 국내외에 우리의 막걸리 우수성을 알리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 회원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는 이제 전국에 양조장이 한 1,200개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막걸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원사가 한 이제 800개 정도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문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서 하는 회원사는 한 반 정도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작게 소규모로 이렇게 양조장들을 경영하고 있고 협회 회원 수는 뭐 한 250분 정도 있습니다. 예. 250 회원사죠. 250 양조장이. 회원사. 예. 예. 그 막걸리는 이제 대한민국 전통주의 하나지 않습니까? 충북의 전통주가 또 이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충북의 전통주도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번 신임 회장 당선에도 충북의 높은 위상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매년 우리가 이제 전통주 잘 빚는 전통주 시상을 네.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가장 탑클래스의 상은 우리 충북이 거의 다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양주장들에 대한 어떤 그 양주 기술이랄까 네. 맛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돼 있고요. 이 술이라는 것은 뭐 원료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아무래도 청풍명월 지역이라서 그렇죠. 원료도 좋을 뿐더러 또 물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막걸리에 좋은 맛을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막걸리가 국가 무형문화재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취임사에서 막걸리를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포부를 밝히셨는데 막걸리가 국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서 어떤 내용이 그 동안에 굉장히 노력이 많았을 텐데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막걸리가 그만한 역사라고 말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협회에서는 이거를 수년간 이걸 문화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기가 좀 잘 안 됐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막걸리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예. 144호로 지정이 돼서
아주 뭐 축하할 일이고 네. 앞으로 우리 막걸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막걸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문화로 이제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네. 해서 우리 이걸 세계적인 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꼭 등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이제 협회장을 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큰 과제로 저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파리에 예. 유네스코 본부까지 방문해서 예. 그쪽 관계관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지금 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보면 뭐 프랑스 와인, 그 독일은 맥주, 예. 뭐 일본은 뭐 사케라고 예, 할까요? 예. 그리고 뭐 중국도 예. 그 나름 그 술이 또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전통주가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계승 발전이라든지 또 복원이라든지 그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술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약하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는 네. 사실 이게 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각종 규제도 많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네. 이 저희 전통주는 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음식이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임금님도 술을 드셨고 예. 대감도 들고 백성도 들고 그렇죠. 모든 분이 소통하는 또 나눔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게 막걸리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과 나눔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이런 좋은 문화를 술로 접근을 하니까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사케 이건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이 장려를 해서 수출의 외화 획득이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국가적으로 미국과도 이제는 사케가 그전에 자리를 별로 안 잡았는데 지금도 미국 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중국에도 들어가 있고 예. 인도에 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전통주는 술보다는 국가의 하나의 식품으로서의 어떤 그렇죠.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어요. 예.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네. 이 술을 마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술이 첫 번째예요. 네. 마약과 같은 19세 미만한테 적용하는 거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이 술에 대한 전통주에 대한 개념을 어떤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그 K-팝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전통주 역시 이 어떤 이런 그 K-팝, K 문화의 선풍적인 흥행 인기몰이에 덧붙여서 충분히 세계에 그 증명을 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한식 세계화처럼 네네네. 막걸리도 이제 K술로 세계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좀 우리 홍보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술을 막걸리라고 인식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대표술. 잘 모르니까. 대표술을. 그래서 이제 일부 다른 술을 한국의 대표술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전통주는 그 지역에 난 쌀과 물로 빚어져야지만 전통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부 다 맛이 다른 거는 그 지역의 누룩, 그 지역의 원료, 그 지역의 물, 또 그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바라봤을 때 한국의 전통주 하면 막걸리나 정식 소주나 뭐 약주나 이런 걸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긴 아시겠지만 전통주와 일반 술과의 차이점은 여기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전통주 특히 막걸리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또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선조 때부터 집에서 누룩으로 쌀로 빚었던 술을 그대로 이어 내려오다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때 아마 이게 그 완전히 그 말살된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이 끊기는 것으로. 예. 그 이제 그게 우리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통주 명인이냐 뭐 이런 쭉 물어보는데 우리 막걸리 역사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통주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빚어 먹던 그 좋은 그 레시피의 어떤 전통주들이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가나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굴량미 조선인들이 굴량미 쌀을 너무 술에 많이 소비한다. 그래서 이거 굴량미가 부족한데 술을 만들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또 그 한 가지 하고 또 주세를 거둬야 되는데 가게끼 집에서 다 담궈 먹으니까 주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빚어 먹는 술을 밀주라고. 밀주. 몰래 담궈 먹는 술 아니에요? 몰래 담궈 먹는 술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밀주라는 그걸 칭해가지고 절대 빚어 먹지 못하고 일개면에 양주장 하나씩 이렇게 면을 내줘서 거기서 주세도 걷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그 전통주 막걸리에도 아픔이 있는 그렇죠. 스토리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그 어떻게 보면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우리 전통주를 복원하고 계승할 수 있는 좀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뭐 BTS라든지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국가 차원에서 전통주 홍보 대사 같은 걸로 좀 해준다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금방 세계인들이 맛을 보고 또 우수성을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아쉽네요. 그렇죠. 아쉽죠. 우리 이 K 문화의 그 한류가 국가 산업이 아마 이게 막걸리였더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걸리 양조장들이 좀 영세하고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홍보 마케팅에 특히 그런 스타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외까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한번 해주기만 하면 정말 우리 그 막걸리 산업이 발전하고 전통 산업이 발전하는데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 산업이 발전하면 양조장이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원료가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농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런 좋은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 우리 국가에서 좀 이 홍보를 해주면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농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 뭐 방송을 통해서 또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어떻게 성원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좀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난 5월 12일이죠.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가 서울 양재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의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행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첫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올 건가를 상상을 했고 또 그 상상은 뭐 매년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배낭도 미고 해리어도 끌고 오고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막걸리들을 맛보고 사가고 이런 이제 행사였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제 친구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MZ 20, 30대들이 연인과 함께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개장을 10시에 했는데 9시 전서부터 줄을 서요. 그냥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줄 서는데도 하나도 불편함을 안 갖고 그저 그 자체를 문화로 생각하고 있고 입장에서도 아주 그 부스마다 줄을 서서
음미하는데 네. 아주 또 다양하게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어떤 향이 나고 이 맛이 어떤 건가를 비교 평가해보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번에는 뭐 90%가 MZ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 협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까 새로운 컨셉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희망적이면서도 그렇죠. 어찌 보면 조금 저처럼 나이 먹은 그 세대들은 이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깥에 돌아봤는데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야 우리는 여기서 줄 서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분, 그 자기들도 와서 있다가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그 20, 30대 MZ 세대들이 전통주에는 관심을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가 그냥 획일화된 막걸리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각 야주장별로 다른 맛이 다르니까. 향과 멋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SNS로 또 다 공유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막걸리의 이제 그 우수성이나 그 맛이 MZ 세대들과도 이제 맞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주 뭐 고무적인 일이죠. 네네네. 그리고 참 올해 또 청주에서 막걸리 축제를 뭐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했는데 이제 회장님이 또 이제 처음으로 회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축제를 한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축제를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협회장 되면 꼭 우리 청주에서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밑에 지방에 있는 양장들이 너무 먼 거예요. 서울 경기권만. 그래서 거기에 또 힘을 더 얻고 또 우리 지역이 전통주에 대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성이 이제 또 탁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환 지사님을 뵙고 쭉 설명을 했더니 좋다고 뭐 한 방에 뭐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우리 또 이범도 시장 만나 뵈니까 또 좋다고 우리 청주에서 같이 이렇게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AT 센터에서 한 걸 보고 우리가 이번에 청주에서 할 때도 이제 그걸 잘 이제 경험 삼아서 MZ 세대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충북에서 처음으로 그 개최되는 그 축제인 만큼 우리 도민 모든 이들의 좀 행복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막걸리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세계화가 중요한데요. 지자체나 국가 차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지원이 있다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막걸리 우리 전통주를 술이라는 개념을 빨리 이제 걷고 이건 하나의 우리 국가적인 문화다라고 접근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주세법을 많이 개혁은 바꿨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있으니 빨리 우리에 맞는 좀 지능 정책으로 바뀌어서 우리 전통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국내에서도 다양한 프리미엄 막걸리를 생산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정부가 빨리 해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양조 산업이 이제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의 문화로 아주 작은 소 단위, 면 단위에도 양주장이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MZ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살려보겠다고 소규모 양주장들을 만들어서 브루어리처럼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면 단위 옛날 양주장을 다시 그걸 그대로 복원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맛과 향을 이렇게 어울려서 그 지역의 어떤 명소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각계 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하면 관광 수입과 또 지역에는 농산물과
또 우리의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뭔가 수출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자체별로 좀 하고 우리 충북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이어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자체별로 많이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보니까 일본에는 그 전통주를 관광산업화 사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가서 술을 또 마시고 음미하고 또 술도 사고 아예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 뭐 저희 회사도 찾아가는 양조장인데 토요일, 일요일 뭐 빠짐없이 또 평일도 이렇게 체험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 투어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 또 국내인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네. 이제 가는데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와서 그 양조에서 난 술들을 다 맛을 보고 또 어떻게 빚는 것인지 또 손수 빚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어디 가면 양조장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런 코스를 사실 하긴 해놨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체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양조인들도 이제 그걸 대비해서 정말 인테리어도 좀 잘해놓고 그렇죠. 또 오면은 술 맛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술들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활용되면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로 함께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양조장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걸 홍보를 참 해주시면 네. 상당히 하나의 시티 투어도 하다시피 그렇죠. 코스로 다 만들어서 해주시면 예, 대표적인 관광지로 상당히 사실 관광에는 볼거리도 있어야 되죠. 볼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와서 전통주 맛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께서는 그 막걸리를 만든 세월이 30여 년이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막걸리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원래 이제 농업인이에요. 네네. 부모님으로부터 농업을 승계받아서 농업을 했고 사회체 활동을 하고 농민후계자 활동을 하고 1차 산업을 한 거죠. 그렇군요. 1차 산업을 하다가 이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통주를 이제 전통주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주를 유통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에는 유독 양조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청주에도 20여 개의 양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화에 밀려서 전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뭉쳐서 하다 마지막 하나까지 있다가 하나까지도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참 막걸리 쪽으로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유통을 할 때 청주의 전통주를 좀 뭔가 하나 누가 구입을 하려면 청주 전통주가 없어요. 양조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참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 하나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들은 다 떠날 시기에 저는 청주 시내에다 양조장 하나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말렸어요. 다 안 된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청주 시내 한복판에 양조장을 만들려냐. 그래서 제가 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난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술은 뭐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원래 우리 아버님이 막걸리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술 잘 비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항아리에다 술을 이렇게 담궈 놓으시고 담글려면 꼬두밥에 누룩을 묻혀서 몽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싣고서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물을 적당히 부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온이 되게 해서 발효가 잘 되게끔. 그래서 제가 막내라서 맨날 그거 지키는 거였어요. 그걸 지키고 어떻게 지루하겠어. 나가 놀다 보면 이게 끓어넘쳐서 이불을 다 버리는. 그래서 지금 꾸지람을 듣고 막 이랬던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아버님이 막술 좋아하면 제가 거기서 몰래 먹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서부터 이 혀가
고급으로 드시고. 아주 이 막걸리 맛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유통할 때도 이 양조장, 강양조장의 이 막걸리 맛은 제가 제일 잘 봤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인의 DNA는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DNA, 또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외 나가면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뭐 김치, 그렇죠. 뭐 고추장. 고추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걸리 수출하지만 막걸리 수출할 때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교포들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거는 맛을 떠나서 이 내 몸에서 느끼는 DNA가 있어서 막걸리 뭐 먹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막걸리가 인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청주의 전통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게 바로 이제 가공업이잖아요. 네네. 6차 산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난 쌀로 막걸리 빚기 시작했고 이제 증류식 소주를 빚게 된 네.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몇 가지 정도 전통주를 지금 그 만드셨나요? 우리의 이제 전통주 면허가 한 8가지 정도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탁주, 약주, 네. 과실주, 니킬주, 기타주류, 뭐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식 소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주종으로는 그런데 네. 종류로는 한 70여 가지가 이제 생산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막걸리와 약주와 소주. 그렇군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회장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막걸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해온 역사이기도 같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고유한 유산입니다. 저희 양조인들은 어쨌든지 전통을 계승하고 좋은 막걸리를 빚고 또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서 농업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막걸리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그 한국인의 DNA가 갖고 있는 우리 막걸리, 전통주의 막걸리가 우리 그 전 세계의 술로서 거듭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께서 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막걸리협회 경기호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